자,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할게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인데,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프로그래밍 방법 이전에는 이제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함수가 기본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개발했던 어떤 응용들하고 오늘날 개발된 응용들하고 비교해 보면 복잡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가지고는 프로그램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생각, 이 생각을 그대로 코드에 담을 수가 없고, 내 생각과 컴퓨터가 어떤 생각,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지,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지, 그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컴퓨터적으로 바꿔줘야 됐었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냥 그 생각을 그대로 코드로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한데 예를 들면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객체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들이나 뭘 볼 때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객체를 바라보는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문을 볼 때, 이 문은 유리로 되어 있네, 요만한 크기네, 이 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고 닫을 수 있네, 현재는 닫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코드에서도, 객체 지향에서도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게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필요하는데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에 어떤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가야 돼. 그러면 그걸 모델링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겠지. 그것도 크기가 있을 테고 색깔이 있을 테고 그 문이 현재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사물을 봤을 때 하는 생각을 그대로 이제는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객체들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그 상태라는 것은 문의 크기, 문의 유리문, 여러 가지, 문의 현재 또 상태가 있겠죠. 닫혀있다. 지금 닫혀있죠. 그런 상태. 그리고 문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열고, 닫고. 행위죠. 그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그걸 모델링 하게 되는데, 거기서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잠겨 있다. 그러면 열려고 해도 못 열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의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열려고 해도 못 여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도 그 객체들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뭐를 그 객체한테 시켰을 때, 하라고 했을 때 그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객체 지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객체들은 상태를 갖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만약에 어떤 것을 모델링 하는데 그 상태가 변하지도 않고 늘 하는 행위가 똑같아. 지금 하나,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런 것들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까 강아지다. 강아지는 뭐 우리가 애완동물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실물하고 거의 똑같은 강아지 모델링 해야 되겠지. 그럼 이 강아지의 상태를 모델링하고 이 강아지가 할 수 있는 뭐 밥 먹기, 짖기, 싸기 뭐 이런 걸 다 구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강아지는 밥을 주더라도 현재 배고프면 밥을 먹을 거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을 수 있고 조금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쇼핑몰을 만드는데 강아지를 분양하는 쇼핑몰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의 강아지 모델링하고 애완동물 게임 만들 때의 강아지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한쪽은 뭐 짖기, 싸기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지. 대신에 뭐 얘는 상태의 분양 가격이라든지 접종을 얼마만큼 해놨는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우리 애완동물 게임에서는 그런 게 가격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적으로 강아지를 모델링한다고 해서 늘 똑같이 다 모델링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모델링 하는데 객체지향에서는 그 객체들이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객체가 필요로 하는지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는 거에 강아지가 필요하다. 그럼 강아지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 정의를 할 때 클래스라는 걸 써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주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는 붕어빵이 있으면 이 붕어빵 틀이 클래스고 이 붕어빵들이 객체다. 그래서 붕어빵 기계하고 재료만 있으면은 붕어빵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만들어내봤자 얘랑 얘는 상태가 좀 다르겠죠. 어느 건 좀 더 일찍 만든 건 차가워졌을 테고 금방 만든 건 따뜻해질 거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의 양도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이것들의 이제 틀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행위, 상태, 식별자. 그래서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상태와 행위를 하나의 틀에서 요 붕어빵 틀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개념을 객체지향에서 뭐라 그러냐면 캡슐화 했다 그래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에서 같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의 상태와 그 행위를 하나의 틀에서 클래스라는 틀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거를 캡슐화 한다 그래요. 캡슐화. 그리고 이 캡슐화의 또 다른 특징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C++도 그렇고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거기에 접근 제어라는 걸 제공을 해버려요. 그거는 C에서는 없었던 거죠. 얘가 누구는 접근하고 누구는 접근 못하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객체지향이 오면서 생긴 아주 큰 특징이고 그거 왜 하냐?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왜 해요? 프로그래머가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하거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캡슐화의 접근 제어를 추가한 거는 오류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클래스를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하나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객체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를 하겠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 객체들 생성하고 객체들 간에 막 상호작용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 클래스들 또 객체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게 돼요. 여기는 클래스 간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건 좀 틀린 얘기고 요 use A, has A 요 관계는
객체들 간의 관계예요. 객체들 간의. 상속은 클래스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들 간의 관계라는 거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써야 되겠죠. 밥그릇이 필요하면 강아지라는 객체랑 밥그릇이라는 객체는 사용관계가 돼요. 강아지가 이 밥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강아지 클래스하고 이 밥그릇 클래스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동적으로 얘가 밥 먹을 때는 요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또 포함 관계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모델링했다. 그럼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컴퓨터라는 객체랑 CPU라는 객체가 있으면 컴퓨터라는 객체는 CPU라는 객체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사용하는 밥그릇이 빨간 걸 쓰다가 망가져가지고 파란 걸로 바꿀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컴퓨터도 이 CPU를 쓰다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잖아. 빼고 CPU를 바꿔서 그래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상속이라는 건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인데 맺어지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밑에 푸들이 있다. 그럼 이 강아지와 푸들의 관계는 상속 관계이면 계속 평생 상속 관계인 거예요. 내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고 객체들 간의 관계나 클래스들 간의 관계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클래스는 이 얘들을 객체를 정의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라는 건 데이터로 표현이 돼요. 데이터. 얘의 이름은 문자예요. 뭐 얘의 지금의 상태 이런 것들은 보통 뭘로 나타낼까? 열거형 같은 걸로 나타낼 수 있지. 배고픈 상태, 뭐 그런 상태, 뭐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상태, 뭐 이런 상태들을 뭐 열거형 같은 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밥을 먹고 놀고 짖고 꼬리 흔들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함수로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뭘 이용을 할까? 상태를 이용하게 돼요. 상태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메소드가 상태를 하나도 이용 안 해. 그러면은 그 메소드는 아마 잘못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정의했는데 그 함수가 그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들을 그 데이터들을 하나도 안 써. 그럼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들은 상태를 사용하게 되겠고 그 상태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지향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실제 해보면 두 가지 코드적으로 이제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좀 쉬운 건데 이거는 옛날 C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C. 그래서 데이터가 따로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들이 이름들이 이제 오버로딩이 안 되니까 계속 프린트 포인트, 뭐 프린트 독,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함수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요 함수에다가 이 함수가 중점이 되는 거예요. 이 함수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가 같이 한 틀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제는 얘가 중심이 아니라 얘가 이 상태가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P가 중점이 돼서 어떤 함수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자가 어떻게 돼? 없지. 그러면 얘랑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인자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C에서 프로그램 했던 걸 그대로 우리가 객체지향화하면 함수의 인자들이 하나씩 줄게 돼요.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중점이 데이터가 중심이고 그 데이터라는 건 객체가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를 중점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C에서는 얘가 P가 중점이 아니라 늘 저 기능이라는 함수가 중점이 되겠고 제가 중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강아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예는 그냥 애완동물 강아지를 뭔가 이렇게 게임을 만든다는 가정해서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두 가지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완동물 강아지들은 이름을 갖고 있고 짖을 수 있어요. 멍멍. 짖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켜서 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가 3분 반인가 4분 반인가? 3분 반? 만약 이제 이클립스를 써서 강아지를 만든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고, 지난번에 만들었던 챕터 1 프로젝트에다가 그냥 강아지를 추가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강아지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메인을 이 강아지에다가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강아지는 메인이 가질 필요가 없고 강아지는 고유의 강아지 클래스니까 내버려 두고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서 강아지 테스트, 그래서 얘는 메인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 dog 자바 그리고 dog 테스트 자바. 그런 다음에 내가 강아지 갖고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프로그램부터.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면은 이제 클래스의 객체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생성을 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컴퓨터는 그냥 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켜서 뭔가 실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클래스도 클래스만 정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 가지고 뭔가 일을 시켜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라는 애를 생성하려고 그러면은 int n처럼 강아지 클래스의 이름이 dog이니까 dog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 소문자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만 되면 이제 변수만 만든 것이니까 실제 강아지를 생성하려면은 new라는 문법을 씁니다. 스캐너 그때 할 때처럼 new, 그 다음에 강아지 생성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뭐라 그래요? 기본 생성자라 그래요. default constructor. 그래서 default constructor는 우리가 정의를 안 하면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긴 해요. 스위프불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요걸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강아지 보고 짖으라고 해볼게요. set name Bob. 이제
정의를 아직 안 했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에러가 나요. 됐어요? 이 독 쪽으로 가도 될까요? 다 했어요? 아직 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갈게요. 여기 비어 있죠? 비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코딩을 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신문을 읽듯이 코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짜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짜요. 그래서 항상 멤버 변수들을 위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들을 밑에다가 정의를 해요. 그리고 함수들도 이제 호출되는 순서를 좀 고려해가지고 잘 그룹핑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부터 이제 강아지 이름이죠. 그러면 강아지 이름은 무슨 타입이면 되겠어요? 스트링 타입이면 되겠죠. 스트링. 그런데 자바는 C++하고 좀 다르게 저 접근 제어를 각각마다 다 써줘야 돼요. C++은 어떻게 했냐면 public 땡땡 하고 쭉 쓰면 다 퍼블릭이죠. private 땡땡 다 쓰면 퍼블릭인데 자바에서는 하나하나 private, public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들은 보통 private, 메소드들은 밖에서 상호작용하니까 public인데 이런 공식보다는 모든 건 다 private 그리고 밖에서 꼭 필요한 것만 public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함수 만들 때도 앞에다가 이제 수식어 붙였죠. 그래서 set name. 근데 여기에 보면 인자를 하나 받죠. 이제 이름을 받아야 되니까 set name. 그래서 string name 받는데 요 name이랑 요 name이 어떻게 돼? 같죠? 그래서 저거를 구분할 때는 C++에서도 그랬지만 this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this라는 키워드. 근데 이 this라는 키워드는 자바에서는 포인터 개념은 뭐 포인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그거 C++하고 좀 다르게 우리는 이 점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this name. 그럼 이 name은 요거예요. 요 name은 요거예요. 그렇죠? this가 붙은 건 뭐야? 멤버, 데이터 멤버에 해당되는 거고 붙지 않은 것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할 텐데 이 this는 쓸 일이 별로 없어. 언제 쓰냐? 요 경우가 유일한 경우예요. 그 인자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을 똑같은 걸 쓸 때. 왜 똑같은 걸 쓰냐? 다른 걸 쓰지. 다른 걸 써도 돼. 근데 좀 귀찮아. 보통은. 그쵸? 뭐 A 네임 쓰는 사람도 있고 더 네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관사 붙이는 사람 막 별의별 뭐 언더스코어 붙이는 사람 많은데 번거로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디스 써주시면 돼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디스가 필요 없는데도 디스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바크. 우리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라.
프린트F 썼어요. 멍멍을 소리 내고 싶은데 MP3 다운받아가지고 뭐 MP3 플레이하고 그러기엔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또 네임이 쓰죠. 근데 여기에는 디스를 안 썼어요.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뭔지 아니니까. 충돌되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디스는 어떤 사람은 매번 쓸 때마다 디스를 무조건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코딩할 때.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고 꼭 필요할 때만 디스를 붙이는데 꼭 필요할 때가 한 가지밖에 없어. 언제? 인자 이름하고 그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을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세터라 그래요. 세터. 아주 기본 세터.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받아서 할당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세터들. 걔네들에서만 주로 쓰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에서는 이제 좀 다른 이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초보적인 애들만 이렇게 이런 거 쓰니까 디스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미미 멍멍. 대단하지. 자, 하나 더 가볼까? 기분 나빠. N을 넣자. 미미 멍멍, 주주 멍멍. 자, 그러니까 객체가 현재 상태. 이 상태가라는 게 이제 얘는 이름이겠지. 현재는 이름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죠. 그렇죠? 별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제가 블루제이라는 걸 갖고 똑같은 거를 간단히 해볼게요. 어떻게 했어? 어? 뭐야? 어디 갔어? 다시. 나를 열받게 하네. 잠깐만요. 왜 안 되지? 아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독이라는 클래스를 보여줘요. 블루제이라고 하는 데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강아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인은 안 만들고. 그러면 요 밑에 빨간색이 객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태를 보면 얘는 미미를 갖고 있고, 응? 여기다가 마크를 부르면 미미멍멍. 이런 식으로 조금 아동틱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좀 이따 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뭐 기존 코드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못 느끼실 텐데, 여기다가 이제 기능을 하나 좀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가 멍멍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강아지들은 왈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떨 때는 멍멍, 어떨 때는 왈왈.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뭘 생각할까? 미미, 멍멍, 왈왈.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생각할 때는 if문을 생각하게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래서 breed라고 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소스라고 있죠. 메뉴에, 이클립스에. 여기 보면 generate getter setter가 있어요. 네? 요걸 하나 똥 누르면 select setter. 그래서 OK 누르면 뭐가 들어와? set breed.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세터 게터는 그 클릭 몇 번 누르면, 아니면 생성자들도 클릭 몇 번 누르면 만들어줘요. 필요하실 때 쓰세요. 그래서 breed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푸들, 어제 누가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그러더라고, 뉴스에. 그래서 푸들은 왈왈. 왈왈. 그리고 나머지들은 멍멍.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마 우리가 여러분 보고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짜라. 어떨 때 이렇게, 어떨 땐 저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우리 C 또는 C++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if문이 팍 떠오를 거예요. 조건문. 그러면 실제 잘 되나 보려면 미미는 푸들, 주주는 뭐랄까? 알았어요. 요렇게 단어 선택할 때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미미는 왈왈, 주주는 멍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객체지향 원래 스타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안 짜요. 어떻게 짜냐? 어떻게 짜냐? 교수님 질문이 네. 독자바에서 브리드를 만드셨는데
보이드 이퀄을 정의를 안 하셨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셋브리드라는 거를 클릭해가지고 만들었죠. 네. 세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독 테스트에서 셋브리드에서 그 브리드 값을 푸들 또는 똥개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크에서 이제 요 브리드 값이 푸드라고 같은지를 보게 돼 있어요. 이퀄스라는 메소드는 스트링에서 비교할 때 쓰는 메소드예요. 이거는 자기가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자동 기본으로. 이퀄스요? 네, 이퀄. 예. 스트링이라는 제가 무슨 타입이야? 스트링이죠. 스트링에는 5만 가지 그 메소드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이퀄스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고, C++도 스트링 쓰면, SED 스트링 쓰면 이렇게 되잖아. 네. 예,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돼요. 예.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퀄스로 돼 있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상속이라는 걸 써서 이제 클래스라는데 푸드를 만드는데, 상속은 이렇게 뭐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객체가 있는데 얘를 좀 더 특수화시킨 뭐를 만드는 거예요. 기존 거를 이용해 가지고 특수화시킨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 푸들도 강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좀 특수한 강아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네임 푸들 만드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죠. 그 네임 아래 슈퍼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브라우저를 눌러서 DOG를 치면 디폴트 패키지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주고 피니시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 클래스 푸들, 여기까지는 푸들을 정의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extends예요. 영어로 확장한다는 거지. extends. 그러니까 푸들의 부모는 독이에요. 독을 상속받아서 푸들을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들도 강아지예요. 푸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푸들은 메소드가 하나도 없는데 얘가 메소드가 다 물려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좀 수정을 해봅시다, 여기를. 자. 왈왈. 푸들은 왈왈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크를 또 정의를 해요. 그러면 부모에도 바크가 있고 아래에도 바크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뭘 하는 거예요? overriding,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재정의를 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푸들에 대해서 그 바크를 호출하면 부모에 있는 게 호출되는 게 아니라 뭐가 호출돼? 이게 호출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임이 에러가 났어. 무슨 에러나? The field dog name is not visible.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름이 없을까요? 물려받았죠. 부모에 있는 건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프라이빗이면 부모가 이거 프라이빗이야. 그러면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임은 갖고 있는데 나도 이름 갖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 써.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왈왈만 합시다. 왈왈. 그리고 부모에서
뭐야. 잠깐만. 그리고 브리드를 우선 제거를 해놓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푸드 지금은 이렇게 지워가지고 푸들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푸들 더 이코르 뉴 푸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더 뉴 푸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들도 강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하더라도 늘 이 상속된 애들을 처리할 때 푸들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강아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좀 더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이럴 때 편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독이라고 하는 범용 타입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들도 가리킬 수 있고 또 다른 강아지도 가리킬 수 있고 뭐든지 다 독으로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켜가지고 셋네임 바크 하면은 저 바크는 셋네임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강아지에 정의되어 있죠. 근데 바크는 어디 있게 실행이 됐어? 푸들에 있는 게 실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에는 지금의 코드에는 조건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는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애, 저렇게 하는 애를 따로 모델링 해가지고 객체들을 상속받는 애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애가 ENG에 따라서는 알아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if문이 거의 많이 없어져. if문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지금 객체가 어떤 종류의 객체인지에 따라서 그 객체에 맞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에 하나만 더 써서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푸들에서 이 문법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슈퍼점 파크 하면은 슈퍼는 뭘 가리키냐면은 디스는 나, 슈퍼는 위에 있는 부모. 그래서 슈퍼점 파크는 부모에 있는 바크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의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데 아예 재정의해서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거를 실행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객체 지향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미미 왈왈 이렇게 되죠. 그리고 푸들 말고 뭐 있냐? 내 책에 있는 게 뭐 있어? 시추. 이름도 어려워.
스펠링 소리. 시추라는 애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인데 시추는 멍멍, 푸들은 왈왈. 근데 이 코드에 if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객체지향의 또 다른 이제 핵심적인 그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런 set breed 같은 어떤 특성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종의 어떤 특성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set breed라는 게 필요 없지. 왜? 종마다 우리가 클래스 하나씩 만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푸들, 이름 갖고 그 자체가 푸들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객체지향에서는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중심으로 코드를 한다.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C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크하고 그 바크에다 강아지를 넘겼겠죠. 그리고 그 아래서 이 강아지가 똥개인지 시추인지 푸들인지 if문을 또 만들었을 거예요. C에서는.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모델링하고, 강아지를 모델링하는데 강아지에 따라서 좀 다른 특성들이 있으면 그거를 거기다가 if문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해가지고 특수화해가지고 또 다른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얘는 그런 행동, 얘는 그런 행동. 그래서 내가 이 객체를 쓰면 이 행동을 할 거고, 이 객체를 쓰면은 자동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돼요. 뭐야? 얘는 요 블루제이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을 생성해가지고 뭐 상속하고 그러면 요 이제 프로젝트가, 우리는 에클립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일 단위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파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도를 그려줘요. 이 관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객체지향 공부할 때 괜찮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생성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푸들. 그래서 여기 보면 써주면 좋죠. 그런데 한글이 안 들어가네 또. 뭐야 이거? 한글이 안 들어가 어떻게? 응?
뭐, 어떻게든 지금 그 왈왈이 안 쳐져서 그러는데, 이 블루제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속도를, 관계도를 그려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객체지향 관련된 그 클래스들 간의 관계. 근데 특히 내가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다 보면 각 클래스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가 누가 누구를 쓰고 그런지가 안 보여요. 파일로 보면. 근데 예로 보면 다 선들이 왔다 갔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클래스 간에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한눈에 싹 보여요. 그게 공부할 때는, 학습할 때는 괜찮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제이 가지고 그 초반에 객체지향 설명할 때 몇 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유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객체지향에서는 객체가 중심이 돼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C와 달리, C와 비교했을 때는 인자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C에서는 함수가 중심이 돼서 그 함수에다가 그 함수가 처리할 데이터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가 있고 걔를 중심으로 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좀 다르게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조건문을 써서 그것들을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상속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조건문 없이 똑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